네, 갑상선 질환 특집으로 심화 과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영계출감탕증 갑상선 질환. 네, 그 외에 여러 탕증과 함께 사암침요법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침님과 강사옥님, 그리고 가밀로 신부님께서는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고요. 정의현님께서는 방송 교재 구입으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삼침의학, 집대성삼경주석, 그리고 고방요약 그 세 가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갑상선 질환, 이번에는 영계출감탕증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아주 짧게 몇 가지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2경맥에 청사진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 경맥은 오행과 또 육기적 기운에 소속되어 있고, 각 경맥은 그 에너지가 상호 기량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량적 관계의 부침이 깨지면 병변이 발생하는데,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사암침을 우리가 환자들에게 적용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 몸속에 12경맥의 청사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중용의 상태가 깨졌을 때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사암침을 구사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떠한 병증의 특기가 일어나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벌어진 사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내지 못하면, 증명해내지 못하면 찻잔속의 태풍이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암침 오래 못 가요. 사암침을 쓰면 어떠한 기준으로 병이 치료되는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 언젠가는 사장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 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동서의학적 고찰은 참으로 의의 있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의의 있다 하겠습니다. 실학적 의학임을 증명하라. 사암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증명하라. 사암침을 쓰면 낫는다는 것을 증명해라.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언젠가는 WHO에서 TCM을 공식 의학으로 인정했듯 우리나라의 사암침 의학을 공식 의학으로 인정을 해서 사암사부님의 뜻이 세계 만방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계출감탕증 같이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논문 다시 언급해봅니다. 갑상선 호르몬 간질 병리에서 가능한 역할. 병약적으로 간질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산화 스트레스 및 흥분성 글루탐 테러기 및 억제성 가바 신경 전달 조절 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즉 티록신과 트리요도티로닌은 갑상선에서 생성되는 티로신 유래 호르몬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중추 신경계 발달과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 수용체에 결합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TH 즉 갑상선 호르몬은 발생 및 성인 뇌에서 신경 이동, 분화, 수초화, 마이엘린 세포 있잖아요. 그리고 시냅스 생성 및 신경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간질 또는 심한 근육 경련. 그래서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것. 갑상선 호르몬은 뇌 생리학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질은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및 산화성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산화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억제, 흥분성 불균형은 간질과 갑상선 기능 부전 사이에 흔한 일입니다. 여러 유전자가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간질에 관여합니다. 영문을 그대로 여기 구글 번역기로 돌려본 거예요. 네, 계속 보시면 이 논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간질의 완전한 발병 기전이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 및 가바성 시스템의 조절 완화가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발달, 정상 두뇌와 같은 CNS, 즉 중추신경, 이게 다양한 생리학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집된 다양한 증거에 의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적인 마이토콘드리아 생합성에 관여하고 그 기능이 결여되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간질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좀 봐주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 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액셀러레이션 작용. 그런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은 경유차는 경유를,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또 LPG 차량은 LPG를 태워서 자동차가 힘을 얻어 진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셀 기능만 있단 말이에요. 악셀 기능. 그런데 그 악셀로 어떠한 에너지를 태워서 우리 몸이 구동되도록 하냐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ATP라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태워서 몸이 구동되도록 하는 악셀 작용을 해요.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ATP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되는데 갑상선과 마이토콘드리아는 서로 그 기능이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갑상선 호르몬의 많은 양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진대사를 조절하지만, 즉 마이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를 얼마나 태울 것인가 등등을 조절하지만 일단 갑상선 호르몬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ATP라는 에너지를 태우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프리레디칼, 그 활성산소가 쌓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 내의 뒤틀림 현상, 병적인 현상. 그 중에 하나가 간질 발작이다. 간질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 아주 중요 원인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ROS라고 있잖아요. ROS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거든요. 그걸 줄임말이 여기 ROS인데 반응성 산소종, 즉 활성산소종이 세포 내에 생기면 그러면 여러 병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병변 중에 하나가 간질 발작이다. 이 그림은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 세포가 녹슨다. 녹슬면 기능장애가 생기고 여러 기능장애 중에 하나가 간질이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강조드리는 것, 면역과 암, 그것은 사암침의 대주제다. 왜냐하면 사암사부님이 사암침을 창안하게 된 동기가, 연구하게 된 동기가 당신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고 당신도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 사암굴로 들어가셔서 십수년 수도하신 끝에 연구하신 끝에 드디어 사암침을 창안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병을 극복을 하죠. 그런데 요통문에 보면 그 병을 상세히 언급하셨는데 알고 보니 오늘날 표현으로 림프암이었더라. 즉 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결과로 사암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암침의 대주제는 면역과 암이다. 그런데요, 갑상선 질환도 면역과 관계가 있어요. 면역력과 또 관계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대사와 갑상선 상태는 면역 반응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세포에 대한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논문은 여러 논문들을 리뷰한 논문이에요. 리뷰한 것,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천성 면역 세포에서의 갑상선 호르몬 대사. 이 리뷰는 호중구,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내 갑상선 호르몬 대사의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개요와 이들 세포에서 세포 내 갑상선 호르몬 대사의 역할 및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리 사암침의학의 대주제. 사암침법의 대주제는 면역과 암이다. 그러니까 사암침으로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는 올려주고, 자가 면역으로 과잉 항진되어 있을 땐 조절해주는, 중용을 이루게 해주는 요법이 사암침법입니다. 사암침의학은 면역과 암이 대주제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 대사 이상에 따른 면역 이상까지도 사암침으로 터치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영계출감탕증 상세히 토론하겠습니다. 여기 고방요약 181쪽에 상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은 초간단 요약. 손영관 치료 잡파, 그러니까 시호가 용골모래탕증에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네. 그 해설 끝에 영계출감탕증이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흉만, 번경, 소변분리 하면 반드시 시호가 용골모래탕을 써야 하며, 간증, 전간 증상의 철분을 사용하면 각부에 대한 효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그때 우리가 토론할 때는 생략했던 거. 또 어떤 간증은 제하부, 배꼽 부위에 특별히 동계가 심하여 심흉으로 상공해서 그때마다 호흡 축박을 바라고 손발이 구급하는 증상을 하루에 7, 8번 또는 10번까지도 바라는 수가 있다. 갑상선 질환에서 특히 항진증에서 이럴 수가 있는데, 영계출감탕증 그리고 이어서 토론할 영계감조탕증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진증에도 쓰고 저하증에도 씁니다. 보실까요? 그 증상에는 영계출감탕, 영계감조탕 등을 써야 한다. 그 중에 소복으로부터 쉼하로 수기가 상충할 때 제하의 동계가 심한 증상에는 복룡계지 감초대조탕이 좋다. 즉 복룡계지 감초탕을 줄이면 영계감조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출감탕 그리고 영계감조탕 둘 다 가성간질 또는 근육경련 그리고 간질, 이럴 수만한 갑상선 질환에도 잘 듣는다. 물론 간질 토론할 때, 간질 증상 토론할 때 이거 다시 또 토론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한합시다. 복룡계지 백출감초탕, 영계출감탕 줄여서 그 증은 전거, 영계출감탕증은 상한으로 토하거나 하한 다음 심하가 영만하고 기가 치솟아서 흉을 충하고 일어서면 두현하고 어지럽고 맥이 침긴하며 발한하며 땀을 흘리며, 갑상선 질환에서 땀 많이 흘리잖아요. 특히 항진증에서
발안하면 경을 통하여 몸을 진진하게 떠는 사람은 영계 출감탕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상한눈의 묘미는 약이 간단한 데에 있어요. 복령, 계지, 백출, 감초 이 네 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령계 출감탕이 옳시다. 단지 이 네 가지 쓰는데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해소됩니다. 기가 막힌 처방 아닙니까? 주증, 필수 목표,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러운 기립성 현훈, 뇨량 감소 또는 소변 분리, 맥침긴, 기상충, 객증으로 심기양진, 가슴이 두근두근, 두통, 안검이 붓고 눈곱이 많이 끼는 증. 유취방광이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영계출감탕은 평소에 수음이 있는 사람이 안목에 운예가 생겨 어둡고 아프며 상충하여 두현하고 안검이 붓고 눈곱이 많은 사람은 차전자를 가하면 더욱 기효하다. 차방은 심격이 동기하고 흉협이 가득 차고 심화 영만의 증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밤이 되면 제대로 물건을 보지 못하는 증상에도 기효가 있다. 차방은 령계 감조탕의 대조를 백출로 바꾸었으므로 수음이 중하고 련급이 경한데 상충 급박함은 두 방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영계 감조탕에서 대조를 빼고 백출을 넣은 게 영계 출감탕인데요. 그러니까 삼침쟁이들이 고박요약을 통해서 상한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증, 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출하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즉 속에 소화기계에 수음이 정체되어 있다. 또 하나, 속이 냉하다. 상대적으로 냉하다. 그럴 때 백출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출이 들어갔다 하면 속이 열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백고탕증에서는 복부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음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뜨끈뜨끈하지는 않아. 백출은 따뜻하게 하면서 온하게 하면서 말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조는 련급이 강한 것, 그것을 진정시켜주죠. 차방에 사물탕을 합하면 연주음이라 하는데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으며 차방에 계지를 빼고 생강을 가한 것이 령강 출감탕인데 영계 출감탕은 중초의 수기와 수독을 다스리나 영강 출감탕은 요부 이하의 냉증의 수독을 다스린다. 하복이 냉하고 하지가 냉할 때, 두드러질 때 영강 출감탕을 쓴다. 또한 영계 감조탕은 백출 대신 대조를 가한 것으로 수독 중에 심기항진이 더 심한 것을 다스린다. 상한눈의 신묘함은 바로 이렇게 한두 가지 약을 빼고 더함에 따라 증의 미묘한 차이를 다스리는 데 있다. 더하여 차방과 오룡산의 차이를 말한다면 차방은 수독이 중초와 흉격 간에 있는 것을 다스리나 오룡산은 전신의 수독을 다스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 어지러움증에 더하여 이명이 있을 때 기인의 복증이 심화 비경과 위내의 정수가 있으면 차방을 적용하여 기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에 영계출감탕을 쓴다. 머리에 그려지시죠? 특히 갑상선 질환 환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내 정수가 있어요. 위내 정수.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모두가 다 바삭바삭 마르는 건 아니에요. 위내 정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총용탕증 쪽에 보면 고박유약 갖고 계신 분들 보세요. 소총용탕증은 체력이 실한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한이 있고 수독이 있어요. 반하가 들어간 것은 리한과 수독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제된 거거든요. 배합된 거거든요. 소총용탕에서. 그러니까 영계출감탕이나
영계 감조탕증 이런 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도 수독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의외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계 감조탕증을 보겠습니다. 영계 감조탕증 토론한 후에 두 방을 비교해서 삼침요법 제시해 드릴 거예요. 영계 감조탕. 주증, 필수 목표, 심한 심계항진, 심화계, 제부동계, 객증으로는 두통과 신경통이 저명합니다. 약은 복용, 계지, 구감초, 대조. 그래서 령계, 감조탕 이렇게 합니다. 령계 출감탕증과는 뭐가 달라요? 네, 여기 대조가 영계 출감탕엔 빠지고 백줄이 들어갔고 영계 감조탕증에는 백줄이 빠지고 대조가 들어간 거예요. 요 하나가 바뀐 것에 아주 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증을 보겠습니다. 유균내 선생의 해설로 살펴보는데 차조는 발안으로 수음과 숙질이 동한 것인데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자한도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항진증이 더 많지만 저하증에도 있어요. 저하증에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하증에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신 대로 세포 내에 프리레디칼, 특히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프리레디칼이 쌓이면 그러면 자동차가 뿡 하고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 똥차는 매연이 시커멓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매연이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쌓이면 몸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변이 일어나고 또 암에도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프리레디칼이 쌓이면 특히 근육경련이 심해져요. 그러면 세포가 녹슬어 있기 때문에 체액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붓는 것이 극에 달하면 땀이 나요. 그래서 수음을 훑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땀이 난 후에 발안한 후에 수음과 숙질이 동한 것인데 발안제는 본래 정기가 상중 외양하는 힘을 돕는다. 발안한 후에 땀을 낸 후에 표증은 풀렸으나 상중하는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의 하초에는 평소부터 수음이 있는데 그 수기가 한선을 따라 위로 넘치는 것이므로 이거 못하네. 재하가 축축하게 동기하여 분돈증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만 계지가계탕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분돈증이 설명되어 있는데 분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복에서부터 위로 막대기 같은 것이 갑자기 쫙 생기면서 꿈틀꿈틀되면서 갑자기 심장을 확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토론한 적도 있지만 대동맥, 복부 대동맥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 간헐적으로 경련이 일어나요. 경련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수음이 정축해 있다가 땀이 날 때 그 땀은 속에서 외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상충으로 인해서 그 외향하는 힘이 쉼을 공하게 되면 피가 부족한 계지가계탕증에 분돈증과 똑같은 그러한 분돈증이 발한다. 복부 경련이 위로 꿈틀꿈틀 되면서 갑자기 힘을 콱 공하는 그러한 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계요약에 보면 분돈의 병은 기가 소복에서 일어나 인후로 상충하는데 발작할 때는 죽을 듯 하다가 상충이 그치면 곧 안정이 된다고 했다. 소시병원의 분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는 것으로 돈, 즉 돼지가 달아나는 것과 같으므로 분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부 대동맥의 혈이 소복에서 양하지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 대동맥에 복부 대동맥에 혈이 부족하면 수축했다가 갑자기 또 혈이 채워지면은 확정이 되죠. 그것이
복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충 하게 되면 꿈틀꿈틀대면서 위로 탁 치솟는데, 그런데 심장에서 그치는 게 일반적인 분돈증이에요. 그런데 여기 영계감조탕증이나 또는 영계출감탕증의 분돈은 인후까지 간다. 인후. 수기가 식도를 타고 식도도 자극해요. 그래서 식도까지 꿈틀꿈틀대면서 인후로 이렇게 극하고 트림하면서 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계지각계탕증의 복부대동맥 혈 부족으로 생긴 분돈증과 여기 영계출감탕증의 영계감조탕증의 분돈증과의 구별입니다. 네, 그러면 영계출감탕증, 영계감조탕증 어떠한 삼진요법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실증과 허증의 중간 그러한 그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출감탕이나 영계감조탕은 실증과 허증의 중간 체질에게 쓸 수 있다. 병을 듣겠을 때 간질 또는 가성간질인데 항진증에도 쓰고 저하증에도 씁니다. 이 두 증은 저하증일 수도 있고 항진증일 수도 있어요. 중간 체질이에요. 일단 위정격, 3초 정격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요. 소화력이 약하면 위정격을, 소화력이 강하면 그런 대로 있으면 3초 정격,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간기 울결해증을 겸했다면 간승격을. 그런데 흉곽의 증상이 여기는 두드러지잖아요. 두 중에는 흉곽의 상삼조 부위에 숨이 차는 천식 경향까지 있으면 간승격이 아니라 폐승격을 놓는 거예요. 근육 경련이 심하고 간질 혹은 가성간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해하시겠죠? 자, 이 주증과 객증 살펴서 역시 과립으로 나와요. 과립으로 나오니까 약사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위정격, 3초 정격 중에 하나 선택한다. 폐승격, 간승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양쪽에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복룡사역탕증과 갑상선 질환을 살펴보는데요. 고방유략 186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초간단 요약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